네, 이제 만날 분은요 김경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혜병 당시 국회 청문회 때 마이크를 잡고 임성근이 어떤 거짓말을 냈는지 정말 법조문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반박하셨던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대전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판 중에 잠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변호사님, 검찰이 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윤석열 어제 검찰에서 불렀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뭐 변호사를 못 구해서 아직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불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그래도 자신이 검찰 총수도 했는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윤석열 심리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탄핵 직후에 담화문을 보면 네. 다시 기회를 잡아서 복귀한다는 취지, 네. 또 전국 주도권을 다시 잡을 의지, 네. 이런 걸 엿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스스로가 출석에 응할 것 같지는 않고 아하. 제 생각에는 예. 끝까지 경호처 직원들 방패막이로 오. 대한민국을 계속 혼란 속에 빠뜨리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입니다. 잡으러 와도 체포영장을 들고 오더라도 경호원 앞에 세워놓고 못 잡아가게 한다. 다만 이제 그 체포는 네. 그 영장에 의한 체포, 네.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예. 영장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에는 경호처가 네. 방해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네. 긴급 체포하려고 할 때, 예. 아마 이럴 때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방해 행위를 하고 네. 긴급 체포도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게 뭐 그런 현직-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게 그 국헌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의 할 수 있는 행동이군요. 참 많이 놀랍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수사에서 검찰은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예. 구별이 됩니다. 예. 공수처 출범 이전에는 네.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 말고 네. 군인 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중첩적으로 수사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다만 검찰은 시설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중요 사건만 골라서 인지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건데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는 예. 분명히 국민의 명령으로 예. 공직자 중에 고위공직자, 그냥 공직자는 검찰의 관할이고 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 관할인데 네. 그중에 2조의 3호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직권남용 행위, 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준수해야 될 규정이나 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예. 관련 뭐 실질적 요건이나 국무총리 절차적 요건이나 모두 위반했는데 네. 그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권이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에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윤석열 내란죄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라 경찰의 관할이 있습니다. 예. 그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4조를 개정해서 예. 검찰은 부패나 경제, 뭐 선거, 방위사업 뭐 이런 범죄인데 그들은 예. 공무원 범죄 등이라고 네. 하고 대통령령으로 뭐 이런 장난을 좀 치고 있는데 등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등 하나 집어넣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윤석열과 김용현은 고위공직자고 그렇죠. 예.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예. 검찰청법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이나 또 김용현의 전 국방부 장관 내란이나 직권남용이나 모두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관할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 있는 국민의 명령 밑에 있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네. 이걸 뒤집겠다는 거는 네네네.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세현 고검장 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아, 탄핵할 사안이다 이게. 특히나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네. 사건을 이첩을 두 번째 지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공수처가 이 사건 검찰에다가 예. 사건 이첩 요구를 하면 의무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것마저도 위반을 하면 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수처 말도 안 듣고 법령을 위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검찰 정권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검찰이고 이들은 어찌 보면은 윤석열과 공범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범이기 때문에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어 보이고 그 검찰 조직 지금 보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대놓고 비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마 이번 계엄령 과정에서 검찰이 뭔가 윤석열 정권에 그 아주 부당하게 부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덮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김용현이 지금 잡아놨고 예, 곽종근이 잡아놨고 예, 이진우 잡아놨고 네, 지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중요 종사자 저는 김용현은 내란 수계 공동정범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네, 여기에 윤석열까지 신병을 잡아놓고 4명을 갖다 놓으면 진술 조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네.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찰과 즉 국수본과 공수처가 빨리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거는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네. 그 주체는 권한이 없는 주체고 예. 그러면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그 수사 그 예.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예. 따라서 김용현의 경우에는 지금 증거 수집한 거 네. 그거 다 위법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 수집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예. 증거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동안 그 검찰이 뭐 수집해온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면은 나중에 윤석열이가 또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나 네. 지금 김용현의 변호인은 내란죄 수사가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찰과 이 공수처가 서둘러서 윤석열 신병이라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 될 것이고 지금 그 검찰이 먼저 확보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네. 저는 네. 그 세 개의 수사기관이 어제의 권력의 개라고 비아냥 받았던 기관인데 그렇죠. 공수처도 경찰도 다 그랬죠. 네. 오늘 갑자기 권력의 감시자가 돼서 사람처럼 하겠다. 셋 다 믿지 않습니다. 셋 다 쇼하고 있다고 봅니다. 빨리 예. 특검이 예. 출범해서 네. 지금 오염시킨 절차 지금 김용현이 구속은 그 위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다시 영장 받아가지고 네. 김용현이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해야 할 일까지 짚어주셨고요.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기록을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소추 의결돼서 2004년 5월 14일까지 약 한 63일. 예.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소추돼서 2017년 3월 10일 약 한 92일 정도. 네네네. 근데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TV로 생생하게 봤죠. 예.
무장 병력이 국회 경내 진입해서 창문 깨고 복도 막 뛰어다니면서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하고 예. 특히 곽종근, 이진우 이거 지금 검찰에 지금 신병이 가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이야기했던 지휘관들 지금 검찰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는 건데 네. 이들의 진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네.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네네네. 기술적으로 예. 이제 증인신문 저쪽에서는 분명히 네. 그 물타기 전략으로 들어가서 엄청 지연시키려고 할 건데 예. 우리로서는 그 서면 진술하고 전문 심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을 하고 예. 또 비대면 화상 이런 것도 좀 도입 좀 하고 네. 그다음에 1단계에는 핵심적인 증인 심리를 먼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증인별로 진술의 쟁점은 좀 사전에 좀 고지 좀 해주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네네네. 2개월도 길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빠르면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다. 하여튼간 그 절차상에 예. 매우 지혜롭게 예. 그 이제 변호인단이 매우 지혜롭게 해야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예. 생각입니다. 운영 의무를 잘 살리면은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요게 뭐 변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보수 중도가 이제 5명 되고 그리고 진보가 4명이다. 이런 분류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법조인으로서 대답을 하면 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네. 자기 마음속에 흉중에 뭐 어떤 평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네.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아, 그렇죠. 예. 따라서 이번 예. 탄핵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단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네네. 국민들에게 예. 탄핵 재판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떤 개인의 편향적인 성향이 반영될 수 없도록 네.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빼박이니까 이 정치 성향을 앞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재판관마다 또 장문에 자기 의견서를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거를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뭐 그냥 그렇죠. 뭐 무슨 뭐 가부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 변호사님은 그 채수군 해병 사건 진실을 위해 싸우신 그런 분이신데 윤석열 탄핵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뚝이 터졌구나. 뚝이 터졌다. 드디어 예. 뚝이 터졌다. 이제 끝났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탄핵이 어떻게 되고, 그 최해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통령의 직권남용. 네. 이런 것 가지고 사단장 처벌하면 되느냐 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업무 직권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전직 국방부 장관부터 그런 법과 절차를 위반했고 네네. 뭐 이런 과정이고 탄핵이 되면 네. 이런 과정은 저절로 밝혀지리라. 네. 지금 그리고 뭐 관련된 뭐 국정감사나 무슨 뭐 이런 특별한 절차들이 네네네. 뭐 진행될 것으로 예. 판단하고 있고 거기서 충분히 네.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뭐 탄핵 사유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이고 이 와중에 또 이거대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조금 시쳇말로 예. 이거 뭐 방송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뭐 오야복이 무너졌으니 다 이제 자기 각자 살 길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 예. 과정에서 증거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 지금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해병 관련해서 우리 박정훈 대령 재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최해병 관련돼서는
대구지검이 이용민 중령을 수사를 했는데 네네네. 1박 2일 동안 거기에도 예. 이번 김용현 수사 검찰에 수사할 때 윤석열 내란 수계를 쏙 빼놓고 수사를 했듯이 대구지검 검사들도 임성근의 수중수색 지시, 네. 임성근의 책임을 쏙 빼놓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수사했습니다. 예. 믿지 못할 기관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이가 일단 지금 현재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진실을 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경호 변호사님 늘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